자,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봤던 게 398페이지까지 본 거고요. 399페이지 등기 절차 개시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등기라는 게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고 이것을 접수해서 따져봐 가지고 심사해서 요건을 갖추면 수리 실행을 하는데 만약에 못 갖췄다? 그럼 각하합니다. 이런 절차로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등기라는 것이 그러면 이 100% 꼭 신청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게 개시되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자, 원칙적으로 봐보면 자, 어떻게 개시가 됩니까? 라고 할 때 원칙은 신청하는 겁니다. 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 맞고요.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직권 등기예요. 직권 등기.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겠냐라고 할 때요. 등기소를 직접 가서 하는 방문 신청.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전자 신청. 이렇게 이 방법에 따른 구분이고요. 그다음에 누가 할 거냐? 당사자가 합니다. 당사자가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신청이 있고 관공서에서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 촉탁이라고. 우리 그 지적법에서도 이 개념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또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그게 공동 신청, 가장 등기에서 기본적인 신청 방식이고, 그 다음에 단독 신청, 상속 인해의한 신청, 그 다음에 대위 신청, 그 다음에 대리인 신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에 따라 쭉 나눠지는데 우리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등기가 개시가 되는가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일단 신청이 왜 원칙이냐? 이거부터 보게 되면 일단 이제 그렇게 진행할 때 먼저 보시면 1번 신청지 원칙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질 때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봐보면 1번 자,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 따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밑줄 주세요. 자,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 촉탁에 따라 합니다라는 게 원칙인 거죠. 신청. 그런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예외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로는요, 등기관에 직권 등기가 있다. 그러니까 법률에 다른 규정이라는 결국은 이것이 예외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 자, 관공 촉탁도 실질적으로는 신청이므로 등기법은요, 등기관에서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촉탁이라는 말은 결국은 신청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관공서에서 등기되려고 신청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원칙이 등기는 당사 신청 또는 관공 촉탁에 따라 한다라고 우리 법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이 원칙이다. 이렇게. 그럼 양가로 1번 당사 신청이 내려왔어요. 근데 왜 도대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등기가 기록이 됐을 때 누가 제일 그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밀접하냐고요. 당사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가 되는 게 등기 이념이란 말이에요. 신속하고 정확한 거. 근데 그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기를 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당사자니까 당사자가 와서 해달라고 그러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써집니다. 그래서 거기 등기를 하는 데 있어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등기 신청의 당사자이므로 그들로 하여금 직접 등기 신청하게 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를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신청주의를 원칙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라는 걸 지금 쓰고 있는 것이지 이걸 갖고 뭐 시험은 된다 이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관공서 촉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 촉탁이라는 말은 그냥 신청이란 말과 동일한 말이다. 다만 누가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냐? 관공서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봐보니까 관공서가 신청하는 등기를 촉탁이라고 합니다. 촉탁의 개념 나왔죠. 관공서가 신청하는 등기 밑줄. 그런데 촉탁 등기는 실질이 신청이므로 자, 실질이 신청이다라는 말 동그라미. 그래서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밑줄 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촉탁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신청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촉탁과 관련돼 갖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러면 그냥 거기 신청에 관한 규정, 이 신청에 관한 규정을 갖다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촉탁이라는 말이 결국은 신청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 관공서라고 할 때 관공서가 누가 있겠냐라고 할 때 우리 지적법 할 때 이미 배웠어요.
토지 이동에 따라서 자 토지의 이동이 있어서 토지 표시를 정리하면 토지 표시를 정리하게 되면 지적 공부상에서 그러면 등기부에다가 변경 등기해 주세요 라고 촉탁한다 이런 말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그럼 누가 이 변경 등기해 달라고 촉탁을 합니까? 라고 할 때 소관청이 한다. 소관청이 누구한테 하나요? 등기소에다가 한다 이런 말 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관공서는 소관청이 관공서에 해당했던 거지. 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변경 등기 촉탁한다. 이거 할 때 한번 나왔었어요. 그럼 우리 법에서 말하는 보통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 말하는 관공서라고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 법원입니다. 법원.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꼭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가압류 가처분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었죠. 가압류 가처분 이거 한 적 있었는데 여러분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는요. 이 등기는 반드시 법원의 재판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가압류하고 싶다 해서 바로 가압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원의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처분하고 싶다 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원의 재판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결정이 됐어. 그럼 법원이 가압류 등기 해달라, 가처분 등기 해달라라고 촉탁을 하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등기예요. 경매 등기 마찬가지고 경매. 그래서 법원이 촉탁하는 거기 법원 동그라미 쳐봐요. 동그라미 2번 촉탁 등기 예로는 법원에 동그라미 치고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딱까지 끊어요. 거의 줄 치고 끊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세금 만약에 안 낸 거 있다. 세금. 그럼 세금 안 내면은요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세무서가 압류 등기 해달라. 세무서 동그라미 치고 압류 등기 밑줄 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압류 등기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관공서, 공적 이제 공권력으로서 이렇게 등기해달라고 촉탁하는 거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국유지란 말이에요. 소유권을 그냥 시유지로 할까요? 서울 해볼게요. 서울시가 소유하는 땅이라고요. 근데 이 땅을 요번에 A라는 사람이 샀습니다. 샀어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이제 관공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둘이 같이 가서 등기해달라고 신청한다. 물론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는요. 이 A가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서울시에다 갖다 주잖아요. 갖다 주면 서울시에서 등기해 주세요라고 촉탁을 합니다.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되면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돼요. 촉탁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냥 계약 주체로서 촉탁하는 경우고 방금 나왔던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이런 것들은요 공권력으로서 촉탁해 주는 거고 크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럼 그것도 나눠야 되냐? 굳이 그럴까지는 없지만 일단 성질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 관공서에서 등기해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촉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넘겨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지금 이거 간단하게 언급했고 이것도 간단하게 언급했고 물론 아직 기본서 우리 들어가면 조금 설명 더 합니다. 할 거 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직권등기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직권등기라는 말은 제가 지적법 할 때도 직권으로 등록한다. 그때 여러분 우리 지적법 배울 때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뭘 배운 거 있냐면은 자 신규 등록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축적 변경까지 여기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배운 다음에 그에 따라서 지적 정리가 돼야 효력이 있다. 그럼 지적 정리해야 효력이 있다 할 때 원칙은 해주세요라고 신청하지만 직권등기라는 것도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신청할 때 원칙은 소유자가 한다. 소유자가.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한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적 정리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이런 유형이 있고 그 직권을 할 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등기해달라라고 할 때 원칙은 신청이지만 그런 여러 유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적 정리해달라고 소관청한테 신청하고 소관청이 직권을 하는 것처럼 여기 등기할 때도 등기해달라라고 등기 신청을 하고 그리고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권을 한다라는 말은 따로 신청을 받지도 않았는데 등기관이 자기 권한으로 해주는 등기가 직권 등기죠. 그런데 아니 쥐가 뭐라고 그냥 그 부동산 비싼 것을 지 마음대로 등기를 해버려? 가슴 떨리지 않겠어요, 심장? 만약에 10억짜리, 20억짜리, 30억짜리 등기하는데 지가 실수해갖고만 잘못하면 어떡해? 물론 그렇게 간이 작지는 않겠지. 그런데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니 지가 뭐길래 그렇게 직권으로 그런 부동산을 지가 하냐고. 이게요, 법에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직권으로 해라. 직권으로 등기할 때는 반드시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없는 것들은 직권으로 못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많은 직권 등기들과 신청 등기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등기법을 처음 접했을 때 제일 황당했던 게 이거였어요. 아니 그 많은 등기법을, 그 등기들을 어떨 때 신청하고 어떨 때 직권으로 하느냐. 난감하지요. 난감하네 이렇게 되네 그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새로 지었어. 건물 새로 짓고 최초로 한 등기가 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 했는데,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거 신청해야 되겠냐? 직권으로 할 수 있겠냐? 신청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니 등기관이 이 건물을 누가 어떻게 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건물 지어지네? 그러면 봤다 그래서 지가 아나? 누구 건지도 모르고 건물이 몇 층짜리, 면적 얼마인지, 구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와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A가 B하고 매매를 했어요. 매매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전 등기 한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넘어간다고. 이등기. 이 계약으로 해가지고 이전 등기 해달라. 신청해야 될까? 직권으로 할 수 있을까? 신청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니 이 사람들이 계약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 등기관이. 이 부동산이 A와 B가 계약을 해가지고 팔렸다. 잔금 치는 날이 언제고?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와서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등기해달라.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근데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가지고 2번 등기를 말소를 한다. 2번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라고 하면서 지워. 그럼 이 말소 등기를 신청할까 직권으로 할까? 신청해야 됩니다. 왜요? 모르잖아 등기관이.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당사자 말고는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무효가 됐으니까 지워달라라고 와야지 말소를 하는 거지. 지가 마음대로 못 지우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소유권자가 돼가지고 만약에 은행에 대출 받으면서 여기다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저당권 설정 등기 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2억을 은행에다 한다. 이렇게. 그럼 이 설정 계약으로 인한 저당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신청할까? 직권으로 할까? 신청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아니 이 A가 은행하고 돈 빌려가면서 담보 잡히기로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등기관이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와가지고 신청을 해야, 그래야 이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할까요? 하나 더 하고. 만약에 여기서 금액을 중간에 갚았어. 갚아가지고 이걸 이제 채권액을요 5천만 원으로 변경하고 싶은 거야. 5천만 원으로 중간에 많이 갚았거든. 그러면 1번에 대한 저당권 변경 등기를 5천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부기 등기하고 말소하거든요. 그럼 이 변경 등기 신청해야 될까? 직권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알겠죠? 신청합니다. 왜요? 모르잖아. 갚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등기들은 신청하는 게 원칙일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등기관이 이게 직권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왜? 모르니까. 그러면 그럼 선생님 알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아까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직권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법률의 규정들을 우리가 외우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알 수 있을까를 따져봐요.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직권을 할 수 있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노하우야. 이게 구분하는 노하우. 대부분의 등기들은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 등기관이 알 수 없으니까. 그럼 알 수만 있다면 직권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법의 규정이 있는데 그 법의 규정에 있는 걸 다 못 외우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는 노하우로서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따져본다라는 거죠. 그 책에 있어요? 없어. 제가 수업 시간 하는 말이야. 제가 그동안에 가르치면서 나름 느꼈던 방법인 거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방법. 그래서 보시면 직권등기 보니까 등기 절차는 당사 신청이나 광고 촉탁에 따라 촉탁이 없더라도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됩니다. 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된다라는 말 줄치고 그게 뭐냐? 그게 직권등기라는 거죠. 그럼 직권등기가 많은데 거기 제가 세 가지를 써놨어요.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지금 1번, 2번이 제일 진짜 중요한데 1번은 맨날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어요. 잘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걸 공부할 때 이걸 알 수 있을까 따져보면은 그나마 좀 쉽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존등기라 했는데 아까 제가요. 여러분 건물 새로 지었어요. 그럼 최초라는 등기가 보존등기라 했잖아요. 그 보존등기는 당연히 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모르니까. 그런데 그 보존등기를요 직권을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제 이 건물주인데 B가 A한테 받을 돈이 한 5천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 5천만 원 여기는요 이게 담보가 잡혀 있지 않아. 일반 채권이 일반 채권. 그러면 이제 B가 신용으로 5천만 원을 A한테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그럼 B는 이제 5천만 원 받아야 되겠어. 이럴 때 하는 조치가 가압류라 그랬죠. 그러면 제가 이제 가압류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다라만 말을 했지 가압류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등기부에 기록한다라는 말은 안 했거든. 이제 그걸 할게요. 채권자가 5천만 원을 A한테 받을 게 있는데 A가 안 갚으려고 그랬을 때 그걸 받으려면은 일단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가압류 하려면은 일단 B는요 A 재산에 뭐가 있나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A 소유 건물이 있어. 그러니까 A 소유 건물이 있으면은 이제 딱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채권자가 특정을 해서 이제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내가 A한테 받을 돈이 5천만 원이 있는데 저놈이 안 갚으려고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A 소유 건물이 있다. 그 건물에다가 가압류를 해달라. 가압류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요. 가압류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럼 법원은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을 합니다. 진짜로 B가 A한테 5천만 원 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건물이 진짜 A 소유인 거 확인을 해요. 그런 걸 재판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제 가압류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다가 A 소유인 이 건물에다가 가압류 등기해달라라고 촉탁한다 그래요. 가압류 등기해달라. 가압류 등기해달라고 촉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약간 쓰는 표현이 다르죠. 처음에 채권자가 법원에 갔을 때는 가압류를 신청해. 가압류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압류 신청해. 가압류를 해달라라고 신청을 했고 법원이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가압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A 소유인 이 건물에다가 이제 등기해달라. 등기를 해달라고 촉탁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B가요 등기해달라 그러면 안 돼. B는 가압류를 법원에다 신청하는 거지 등기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는 반드시 재판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해주지 않는다고. 재판해가지고 진짜로 네가 채권이 있구나 라고 확인이 돼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등기소에다 가압류 등기 촉탁한다. 그럼 이제 등기관은 이 A 소유인 이 건물 등기부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부 꺼내지. 등기부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자 이게 소유권 등기가 이제 A한테 돼 있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 A라고 돼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가압류 등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압류 5천만 원을 채권자 B가 받을 게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렇게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가압류 등기해달라고 촉탁을 했는데 근데 이 건물이 미등기야. 등기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그때 등기관 어떻게 하냐. 등기부도 없는데. 이게 아니라 이때요. 이 등기부가 없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만듭니다. 이 등기, 그러니까 보존 등기 있잖아요. 이게 미등기 상태라면 이걸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직권으로 일단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촉탁 들어온 이 등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촉탁 등기 들어온 거잖아요. 촉탁 들어온 이 가압류 등기를 등기관이 해주는 거지. 이렇게. 아니 그럼 좀 선생님 조금 전에 그게 등기관이 알 수 있을 때 직권 등기 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게 등기관은요
미등기인데 A 소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법원이 재판을 한다 그랬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이 채권 있고 이 건물이 A 소유다라는 게 다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서류가 등기소로 오는 거야. 그 서류가 등기소로 같이 오거든요. 이게 미등기인데 A 소유가 맞다라는 게 등기소로 와요. 그럼 등기관이 딱 보자마자 이거 미등기네. 근데 A 소유가 맞네. 확인되잖아. 확인된다고. 그러니까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류를 보고 바로 알아. 그래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가압류등기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이 동일한 구조를 똑같은 구조에서 만약에 이제 돈 받을 게 아니라 A하고 B하고 만약에 분쟁이 있어갖고 다툼이 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사람은 가처분을 할 수 있잖아요. 가처분을 신청하는 거라고. 가처분 신청하고 법원에다가 법원은 또 가처분 재판을 해요. 재판해가지고 가처분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럼 등기소에다가 가처분 등기해달라라고 촉탁하는 거지. 그럼 이제 등기관은 등기부 꺼내가지고 가처분 등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건물이 미등기다.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거기다가 가처분 등기를 합니다. 이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는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고 정말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직권 등기는 반드시 법원이 재판 과정을 통해야지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법원이 촉탁할 때만 직권 보존 등기가 나오지 이 자리가 만약에 세무서나 구청이나 시청이다 그럼 절대 안 돼. 반드시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A 소유다라고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직권 보존 등기가 되는 거야. 등기관은 아무나 믿고 보존 등기 안 해줍니다.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왔을 때만 직권 보존 등기가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 동그라미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밑줄 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촉탁이 있거나 거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뒤에 뭐 법원의 임차권 등기면 이건 생략합니다. 있을 경우에 세 줄 내려가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해당 등기 촉탁 등기합니다. 거기 밑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이런 등기를 보고요. 처분 제한 등기라고 그래.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처분 제한 등기가 뭔지. 그래서 처분 권능을 제한시키는 등기인데 대표적인 게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수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1년 동안에요 이거 한 50번 더 해요. 100번도 할까 100번도 엄청 많이 해. 기본서에는 이 그림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그림 정말 중요하고 많이 보게 되고요. 거의 출제 빈도는요 매년입니다. 매년. 정말 잘 나와요. 이거 올해도 나왔고 됐고 다음에 자 이번에 직권 변경 등기. 원래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변경 등기라는 것은 내용이 바뀔 때 하는 거라 그랬죠. 내용. 권리의 내용이 바뀌면 권리의 변경 등기. 부동산의 표시가 바뀌면 부동산의 표시 변경. 이 변경을 할 때는 뭔가 내용인 거 바뀐 건데 그런데 자 일반적인 변경 등기를 할 때는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해보면 등기부가 이렇게 있을 때요. 등기부는 자 표제부와 갑구와 월구가 있다. 이것은 자 이렇게 지금 이제 표제부가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이잖아요. 옛날에 이게 서초구였단 말, 강남구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옛날이라고 치고 서초구 서초동이었어요. 옛날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서초동이었어요. 여러분 서초구가요 만들어진 게 아주 막 수십 년 된 게 아닙니다. 서초구가 없었다고. 강남구 서초동이었어요. 그런데 요게 강남구가 분구가 돼가지고 서초구가 만들어져요. 서초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서초구 서초동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게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라고 그래. 그럼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면은 등기부 표제부 쪽 이게 바뀌어요. 이게 소재 지번의 소재가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써진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걸 보고요. 토지의 표시 이게 건물 등기면 건물의 표시잖아요. 합치면 부동산의 표시라고 이게. 그러면 여기 중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것이 중에 한 가지라도 바뀌잖아요. 그럼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한다고 그래. 이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뭘 고쳐 쓴다. 표제부 쪽에 이 부분에서 뭔가를 고쳤어요. 그럼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를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여기가 조금 다르게 자 여기 써져 있는 이런 내용들 여기 서울 강남구 역삼동 200 나왔잖아요. 이 자리가 만약 강남구 서초동으로 됐다. 서초동으로 됐다면 강남구 서초동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 주소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 세 가지를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등기상에서 무슨 등기라고 이렇게 등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등기하면은 권리자가 누구다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럼 권리자가 누구다라고 쓸 때 이름만 쓰는 게 아니야.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써. 이렇게 성명,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다음에 주소. 이 세 가지를 보고 등기 명의인의 표시. 등기 명의인을 표시할 때 이걸 써서 표시합니다. 이 중에 근데 이것 중에 뭐 하나 바뀌었어. 성명이 바뀔 수도 있고 주민번호가 바뀔 수도 있고 주소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중에 뭐가 하나 바뀌든 간에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강남구 서초동이 서초구 서초동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표제부 쪽에 써져 있는 소재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 등기 명의인의 주소 여기도 바뀌게 된다는 거지. 여기가 바뀌게 돼. 이 사람이 주소가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소가 바뀌게 되니까 그때가 무슨 등기를 한다? 요거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그러면 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등기관이 알 수 있을까? 모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알죠. 등기관이 저기 뭐 다른 구역 관할에 있는 등기관이 아니고 여기 강남구 관할하고 있는 서초구 관할하고 있는 그 등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서초구 등기관이 강남구 등기관이 자기 관내에 있는 구가 명칭이 바뀌고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직권으로.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면 표제부에 써지는 소재가 바뀌게 돼. 근데 표제부에 써지는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부동산의 표시라고 그래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할 수 있는 것이고 직권으로. 그 다음에 여기 갑구와 을구 쪽에는 주소가 써지거든. 등기 명의 주소. 그걸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왜? 알 수 있으니까. 그게 두 번째 거. 직권 변경 등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밑줄 칩니다. 가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보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라고 그래. 이랬을 때에는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명의 주소는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본다. 그 줄 쳐요. 거기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본다. 끊어주고. 근데 변경된 사실을 명확하게 공시하게 해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동그라미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또는 등기명의 주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밑줄. 이 등기명인의 주소가 바뀌니까 그냥 거기서 구체적으로 등기명인의 주소 변경 등기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해 보면 원래는 등기라는 게 신청하는 게 이제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직권 등기 할 때가 있다. 그럼 직권 등기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하거든. 근데 그 많은 규정들 여기 지금 3가지밖에 없지만 많아요. 어떻게 구분할 거냐?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그럼 알 수 있을까 따져보는 것더니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보존 등기를. 보존 등기는 원래 신청을 하지만 이게 보존 등기가 직권으로 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거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인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이런 거 촉탁이 있을 때 그럴 때 직권으로 이제 보존 등기 한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그림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명칭 바뀌었을 때 강남구 방배동이 서초구 방배동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게 안 고쳐놔도 이미 법적으로 바뀐 걸로 봐요. 바뀐 걸로 보지만 등기관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공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표제부 쪽에 써진 고칠 때는 부동산의 표시 변경, 그 다음에 갑굴구 쪽에 써진 주소를 바꿀 때는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 이것을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재 지번과 주소는 같은 말 아니에요. 소재 지번은 부동산을 표시할 때 쓰는 말이고 주소는 권리자를 표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하고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 제가 지적법 시간에 지번할 때 많이 강조했어요. 이거랑 같다고 생각해 버리면 방금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하고요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 등기를 전혀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표제부 쪽에 써진 거니까 부동산의 표시 변경, 이건 갑굴구 쪽에 써지니까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직권 등기 됐고요. 그러면 이제 보려고 하는 게 자 등기 신청 유형이라 해가지고요. 이제 신청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지워버렸는데 신청할 때 자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가지고 하는 방문 신청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해주세요라고 하는 전자 신청.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등기 신청이요 꼭 등기소에 가야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등기들이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게 되는 많은 등기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작권 설정 등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쉽게 보는 것들 전부 다 인터넷 신청됩니다. 전자 신청을 인터넷 신청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니까 여기서 일단 넘어가고요. 주로 설명할 것은 여기 당사자 신청 관련돼서 설명하겠습니다. 관공서 촉탁이라고 나온 것 좀 전에 설명했죠. 관공서가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한다. 그럼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을 자 또 나눠보면 공동, 단독, 상속인, 그 다음에 대위, 대리인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공동 신청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공동 신청 저게 무슨 말이냐? 공동 신청이라는 말은 여러 명이 간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소유권을 이제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자식들이 한 넷 있었어요. B, C, D 4명 있었는데 사망했어요. 그럼 자식들이 4분의 1씩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4명이 이제 등기, 상속 등기를 안 해도 이미 소유권자는 됐지만 근데 상속 등기를 안 하고 냅두는 게 아니라 하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4명이 다 같이 가가지고 자 상속 등기 해주세요. 참 여러분 공부 등기해달라고 신청할 때 아니 선생님 법무사가 다 등기해주는데 왜 자꾸 신청한다고 말을 합니까? 그냥 법무사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럼 여러분 민법을 왜 배우십니까? 뭐 변호사한테 맡기면 다 해줄 것을 굳이 뭐 우리가 법률행위 이런 거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변호사가 다 해주는데 그런 똑같은 소리야. 이렇게 뭐 내가 뭐 아픈데 그냥 병원에 가면 되지 뭐 내가 뭐 할 거 있어요? 그냥 째주러 째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격 떨어지게. 여튼 이게 기본적으로는 직접 당사자가 하는 걸로 전제라고 배우셔 여러분들은. 법무사 때 맡긴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요 계약 당사자, 등기 당사자가 직접 등기하는 걸로 하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법무사 때 맡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직접 본인이 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으면 이제 상속인들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등기를 하긴 할 테니까 등기해달라라고 신청할 때 4명이 다 갔다고 봐요. 4명이 다 갔어? 그럼 이게 공동 신청이냐 단독 신청이냐 이렇게 이것은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4명이나 갔는데 공동 아니냐 여러 명 했으니까 그렇게 공동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안 돼. 공동 신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한쪽만 갔잖아요. 이쪽 권리 취득하는 쪽만. 취득하는 쪽이 4명이든 40명이든 이거 단독 신청인 거예요. 한쪽만 가면.
상대방이랑 같이 가야 돼. 상대방이랑 같이. 이게 지금 권리 잃어버린 사람, 권리 취득하는 사람들 이렇게. 근데 권리 잃어버린 사람이 등기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취득하는 쪽이 많이 와도 이건 단독 신청인 거예요. 단독 신청은 한 명만 간다는 뜻이 아니야. 한쪽만 가는 거, 한쪽만 가는 것을 단독 신청. 상대방이 없는. 근데 이 상속은 상대방이 없거든. 그러니까 권리자가 4명이라 할지라도 이건 단독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동은 뭐냐? 공동은 A하고 B가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하게 될 텐데 그럼 이 등기를 함으로써 A는 소유권을 잃어버려. 그리고 이 등기를 하면서 B는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렇게 이 상대방이 있는 이런 등기, 권리를 취득하는 쪽과 권리 잃어버린 쪽, 이런 쪽이 있을 때는요 같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공동 신청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 매매 계약으로 넘어갔던 이 등기가 무효가 돼가지고 말소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3번 해가지고 2번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라고 쓰고 지우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제 이렇게 무효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말소하고 싶다고 할 때 B나 A가 혼자 가서 말소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서 A는 다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B는 소유권을 잃어버려. 등기상에서 이제 소유권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은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쪽은 불리하게 되잖아요. 하나는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했고 잃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같이 와야 돼. 혼자 오면 안 돼. 같이 와갖고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공동신청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제 A가 소유권자가 돼가지고 여기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 2억을 C한테. 그럼 여러분 이 등기 이제 이 건물에 저당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 저당권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은행은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A는 자기 부동산에 담보가 잡혀버리기 때문에 위험해진 거야. 지가 만약에 돈을 못 갚았다 경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경매 들어가 버리면 자기 재산 팔리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리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때 이 사람 권리를 유리하게 되는 쪽이고 이 사람은 불리하게 된 쪽이니까 상대방 있잖아요. 공동으로 오는 거예요. 같이 와야 돼. 그 다음 만약에 돈 다 갚았어. 돈 다 갚아가지고 이제 이걸 말소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1번, 2번 쓰고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라고 쓰고 지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등기 어떻게 되냐? 이 등기 하면 이제 A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 부동산의 위험이 사라진 거야. 내가 이제 돈 갚을 일도 없고 만약에 못 갚았다고 이게 경매로 팔려버릴 위험도 없지 않습니까? 담보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C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권리가 없어졌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제 권리가 없어진 거야. 아니 돈 받았지 않냐? 돈 받았으면 뭐 불리한 거 아니냐? 여러분 돈 받은 거랑 이 등기는 별개예요. 돈을 받은 것은 별개고 이거 돈을 받은 거고요. 이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 상에서 C의 저당권은 소멸돼. 그러니까 등기부에서 놓고 볼 때 이때 얘는 권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C는. 그러니까 이때 C는 이제 협조를 이제 해야 되는 권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이때 A는 이제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유리하게 되고 이렇게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상대방이 있을 때는 등기를 같이 해달라고 신청하는데 이걸 보고 공동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있다고 할 때요. 가만 보면은 그 등기를 함으로써 더 유리하게 되는 쪽이 있고요. 그 등기를 함으로써 좀 불리하게 되는 쪽이 있어요. 이때 유리하게 되는 쪽이면은 등기를 하고 싶어 하겠지. 그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그래. 하고 싶어 하는 쪽. 등기상에서 유리하게 되니까 하고 싶어 하는 쪽. 이걸 등기 권리자. 등기상에서 불리하게 되는 쪽. 불리하게 되는 쪽이니까 협조해야 되는 쪽이에요. 협조하게 되는 쪽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하거나 유리하게 돼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쪽 등기 권리자라고 그러고 다음에 이게 그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에서 불리하게 되는 쪽, 협조해야 되는 쪽. 이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이렇게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을 때는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걸 이걸 보고 공동시행이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의미 목적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까지 밑줄. 거기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거기 공동으로 신청한다. 거기 부분 한 번 더 줄치고요. 여기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개념이 써진 거예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하는 신청, 이걸 공동 신청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만약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할 수 있지. 다른 게. 단독 신청한다거나 직권으로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원칙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신청이 그게 원칙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럼 거기서 말하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무슨 뜻이냐라는 게 2번에 써 있는 거. 2번에 보시면 자, 신청한 등기가 실행됨으로써요. 등기부상 권리의 취득 또는 기타 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 권리자로 한다. 거기 줄쳐요. 등기부상 권리의 취득 또는 기타 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 권리자로 한다. 줄치고 등기 권리자 동그라미. 반면 끊어줘요. 끊어주고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의 상실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부상 한다. 줄치고 등기 의무자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하거나 유리하게 되는 사람 등기 권리자. 다른 말로 하면 하고 싶어하는 사람. 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다음에 권리를 잃거나 불리하게 되는 사람 등기 의무자. 다른 말로 협조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을 때는 함께 신청한다. 이걸 공동 신청. 이렇게. 근데 여기서 방금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 경우에 이익 불이익의 여부는 등기부상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줄쳐보시고 방금 읽은 거 형식적으로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저당권 설정 2억짜리를 씨앗했을 때, 자 2등기가 됐을 때 만약 말소 등기 해봐요. 1번에 대한 저당권 말소라고 하고 지울 텐데 그때 어때요? 이때 돈을 다 갚았으니까 말소해 줄 거 아니에요. A가 C한테 지금 2억 다 갚았다고. 2억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C는 이자까지 해서 다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근데 이제 이때 지워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지웠다 해가지고 C가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없죠. 이미 채권은 다 회수했잖아. 돈은 다 받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손해보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등기부만 놓고 봤을 때 C의 저당권이 소멸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등기부상으로 보아서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그러지 실질적으로 이익 손해 본 걸 따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말소가 됐다 해갖고 C한테 실질적으로 손해가 가는 건 없어요. 돈 받을 거 다 받았다고. 그렇지만 등기부에서만 놓고 본다면 저당권이 소멸하니까 C에는 불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걸 여기서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자 상대방이 이렇게 있어요. 상대방이 A하고 B하고 매매를 하고 갑과 을이라고 할까요? 갑과 을이 매매를 하고 이때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을이 갑을 상대로 나에게 소유권 이전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매매 계약의 효력이 매수인에게는 인수 청구 등기를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유권 인수 청구권, 아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는 거고 갑은 을을 상대로 돈 달라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세요라고 하는 등기 청구권 이걸 지금 등기 권리자가 갖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가지고 을에게 야, 너 이제 약속한 대로 내가 돈 줄 테니까 등기 넘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을이 갑에게 이렇게 약속한 대로 등기 넘겨라고 했더니 갑이 협조를 안 해버려요. 협조 안 한다고. 그럴 때 을은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우리 등기법 시간에서는 등기 해줘야 될 놈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상대방 협조 안 한다. 그럴 때는요. 뭐 전화를 하네, 찾아가네, 국민고충처리원에 가네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죠.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소송해라. 소송합니다. 그럼 소송하면 주로 이겨. 수업 시간에는 지면은 설명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주로 이긴다고. 그것도 시간도 금방 끝나요. 소송하잖아요. 실제로는 몇 개월, 몇 년 가는데 수업 시간에서는 금방. 자, 소송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바로 끝나버려. 그러니까 얘가 승소했거든. 청구했어. 그럼 이제 승소했으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 해라라고 판결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판결서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을이 바로 소유권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럼 판결서 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때 그때 갑이랑 같이 안 가고 을 혼자 가가지고 등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공동 신청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상대방 말 안 듣는 놈 안 데려가도 돼. 판결서 들고 가면 등기관이 너 이래서 혼자 왔구나 안다고. 그래서 이때 을이 단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보고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여기서 봐요. 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말이 여기 써 있잖아요. 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말은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이걸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협조하지 않았어. 그때 소송합니다. 그럼 소송에서 이기면 그때 이긴 사람 을을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그래. 그럼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이제 이 사람은 공동을 할 필요가 없고 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 신청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거기 보충 거기 등기 청구권과 등기 인수청구권에서 등기 청구권 1번이라고요. 자 봅니까? 등기를 원하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등기 신청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 일반적으로요 등기 권리자에게 인정됩니다. 끊어요. 그러니까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에 협조하라고 요구하는 권리다라고 하시면 돼. 근데 자 끊었고 등기 의무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자,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 제기에서 밑줄 치고 그리고 승소하면 자 밑줄 치세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기 밑줄 치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 신청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단독 신청하게 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요것만 하고 쉬어야 되겠네요. 자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을에게 좀 빨리 등기 좀 넘겨가요. 왜 안 넘겨가는가 도대체? 왜 이제 이게 을이 갑한테 이게 이제 돈도 다 줬어. 잔금까지 다 치렀다고요. 잔금까지 다 치르고 근데 이제 을이 갑한테 그러는 거지. 야 너 그거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당신 명의로 좀 해놓읍시다. 응? 을이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 명의로 좀 해놔. 내가 나중에 좀 넘겨갈게. 이렇게 말했어.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고 쳐봐요. 찬스 이러겠어요? 찬스. 돈은 다 받았지. 자기 명의지. 그럼 딴 놈한테 또 팔아?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갑이 그렇게 말도 안 했겠지. 그래서 을이 갑한테 그런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을이 갑을 상대로 돈은 다 줬지만 당분간 너에게 좀 남겨놓자.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는 돈도 다 받아버렸지. 다 받아버렸잖아요. 받아버렸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여전히 갑이 소유권자로 돼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갑은요. 이미 지금 소유권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보통 사람들은 돈 다 받아버리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적으로는 갑 소유로 돼 있어. 그러니까 무슨 뭐 세금 문제나 연금 문제나 보험 문제가 다 갑한테 이 갑이 지금 불리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금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갑이 그래. 좀 넘겨가 좀 빨리 을한테 좀 빨리 넘겨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걸 보고 등기 인수청구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청구권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대로 말하면 등기를 인수하라고 청구하는 권리. 인수한다는 말은 받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인수한다, 받는다, 받아간다. 그러니까 이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를 넘겨가라라고 요구하는 권리.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을이 마지 못해서 이렇게 인수를 했어. 넘겨갔어요. 그럼 이 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상에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갑은 등기상에서 권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때 갑이 의무자가 되고 을이 권리자인 거예요. 아까 등기상에서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갑이었잖아. 갑이 을한테 제발 등기 넘겨가라 이랬잖아요. 그래도 이 등기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소유권을 잃어버리니까 여기서 갑을 등기 의무자라 그러고 을을 등기 권리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 인수청구권은요. 이건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져갔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넘겨가라 그랬으면 안 넘겨갔다. 그럼 갑은 을 상대로 넘겨가라고 소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가라고 소송할 수 있어. 인수소송, 등기 인수소송. 이래갖고 어떻게 이긴다 진다? 이긴다니까. 소송하면 이겨.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겼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때 갑이요. 이제 혼자 가가지고 을명이 등기해 주세요.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됐나요?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갑이 혼자 가가지고 그냥 을한테 등기해 주세요. 어차피 을한테 좋고 나한테 불리한 거니까 이게 안 된다고.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소유권을 잃으니까 그러니까 공동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손해배는 의무자라 그래서 혼자 가서 등기를 못 한다고. 어떻게 하라고? 같이 와야 돼. 근데 같이 오는 데가 안 넘겨가니까 갑이 소송을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갑은 뭐가 되느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로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단독 신청하는 거지. 갑 혼자 가가지고 을명이 등기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봐보면 자, 등기 수청권, 등기 의무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요. 등기 수취 청권이라 한다. 그걸 몰라도 돼.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을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 의무자인 갑이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끊어요. 을에 대해서 등기 인수해 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끊어요. 이 권리자가 이 협조하지 않으면요, 의무자는 권리자 상대로 등기 일차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 제기한다. 그 줄쳐요. 등기 이행 강제하는 소송 제기한다. 그래서 승소하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로서 단독 신청한다. 그 줄쳐요. 진하게 승소한 등기 의무자로서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 등기에서는 이 유리하게 되는 쪽과 불리하게 되는 쪽, 유리하게 되는 쪽을 유리하게 되니까 하고 싶어하는 쪽, 불리하게 되니까 협조해야 되는 쪽 이런 게 있어요. 이와 관련돼 갖고 지금 최근에 올해 시험과 작년 시험에 연 2년 동안 나왔거든.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권리자 의무자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소유권자 등기, 소유권 말소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뭐 대위 신청 이런까지 넣어가지고요 조금 어렵게 만들었어. 근데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일단 이 정도만 밑에 예라고 나온 것도 쉬워요. 지금 말한 거 지금 제가 설명했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시고 1월달 강의에서 조금 더 깊게 지금 우리가 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지금 다 배웠고 이걸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이런 개념들이 바탕이 되면 1월달에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이어서 단독 신청 가도록 하겠습니다.